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되겠죠. 자, LNF라는 종목을 오늘 다시 또 신규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에게 커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당초 LNF의 목표 주가를 약 50만 원 정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봤을 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대로 24만 8,500원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오늘도 3.5%가량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과연 LNF가 50만원 주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그 사항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LNF가 36만원 주가를 먼저 가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자,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였죠? 지금 현대 공매도가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36만원 주가를 지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공매도 세력들의 숏커버와 숏스퀴즈 물량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LNF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저평가 요인들이 하나 둘 해소되는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펀더멘탈적으로 36만원 주가에 도달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중에 좀 하나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 지금은 7월 달까지 시장이 마무리된 시즌에서 지금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하반기에 부각될 수 있는 것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자료를 하나 올려줬어요. 월별 주도 테마 및 이벤트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멋지게 표를 하나 완성해 줬는데, 이런 자료를 또 만들어주신 신한투자증권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달을 하고요. 자, 어쨌든 1분기에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양극재를 조달했다, 그리고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는 소식 때문에 1분기에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적으로 급등 나왔던 게 어디예요? 또 역시나 2차전지 쏠림이 강화되면서 이때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전부가 다 급등이 나왔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달에 한번 급등, 그리고 2월 달,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비슷하긴 했는데 가장 크게 이제 급등 나왔었던 게 이제 2월 달이었죠. 2, 3월에.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후에도 성장이라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에 목말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연평균 10%, 20%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수치가 되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섹터는 당연히 고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장의 관심, 이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에 해당되는 게 2차 전지입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보시는 것이 유효한 그런 부분이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LNF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아직 실적 발표 이전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자, 1분기에 실적 발표 이후에 LNF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역시나 지금 분기별 실적이 서서히 낮춰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잠깐만, 지금 이렇게 성장을 더 이상 못하고 이익이 당초보다도 많이 깎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반영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2개분기 영업이익을 깎아먹다 보니까 여기서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증권가 컨센서스는 647억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보다는 시선을 한 단계 정도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탈의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한 450억 전후로 오차범위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즉 한 500억 정도? 많게는 한 500억 정도까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500억 정도, 그러니까 앞자리가 5자리가 명확하게 좀 밝혀지는 순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양극재 수출 금액을 좀 보게 되면 6월 달에 4.3%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7월 달도 똑같아요. 4.9%.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했을 때 약 4% 구간씩 계속 다운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NCM 양극재 가격 추이를 좀 보게 되면 3월 달에 52,900달러까지 갔었던 부분이 피크를 찍고서 7월 달에 48,800달러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피크를 찍고 쭉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보니 이거 4만 달러도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증권가는 모르고 있냐? 과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거를 두다 보면 삼성증권에서 좋은 또 레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해 봅시다. 삼성증권의 양극재 추정치와 무역협회 수출 단가 추이 비교가 있는데 지금 월별로 좀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지금 저희 이제 7월이 끝났죠. 쭉 하락할 것으로 이미 보고 있어요. 그쵸?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냥 양극재 가격 다운되면 양극재 업체들 다 적자 내고서 힘들어지는 구간이 찾아오는 걸까요? 자, 그렇지 않죠. 작년도에 이제 리튬 가격이 폭등했었기 때문에 메탈 가격이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판매단가 같이 인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은 작년도보다는 당연히 나쁜 수치가 발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메이저 업체가 약 5% 정도 그리고 그것보다 좀 못하는 곳들은 뭐 3%대 후반에서 약 4%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표도 보시다시피 양극재 판가 추정 분기 전망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 어떻게 돼요? 각각 11%, 39% 조정받을 것으로 이미 보고 있어요. 자, 아시겠지만 리튬 가격은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반영돼 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에 너무 큰 기대치와 어떤 기대감을 보셔서는 양극재 투자로 좀 큰 성과를 좀 내시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메탈 가격 추이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역시나 뭐 저희가 예상했었던 대로 니켈 가격도 마이너스 32% 하락했고 리튬 가격도 마이너스 31% 하락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나 올해의 실적을 기대하면서 투자할 종목은 아니다. 역시나 왜? 올해 실적이 작년도 대비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사실 그 구간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 양극재 업체를 보시는 분들은 24년도에 또 대폭적으로 호전되는 1차 사이클, 25년도에 또 다시 한번 고속성장하는 부분들이 수치로서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실제로 좀 보게 되면 LNF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자, 올해 실적 어떻습니까? 6조 4천억에 영업이익 3천억 정도가 예상되어 있는데, 그죠? 24년도, 내년도 실적은 매출액 9조 3천억에 영업이익 5,800억까지 거의 2배 가까이가 이게 상승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13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약 9천억 정도까지 점프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연평균 66% 성장 구간이에요. 절대로 작은 수치가 아니죠. 자, 그래서 연평균 66%를 성장하는 이 구간대에 접어들수록 사실 지금과 같은 또 저평가 기조가 사실 오래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사실 캐파가 좀 부족하지만 포스코 퓨처엠에 비해서는 캐파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팩트만 우리 확인하자고요. 자, 앞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좀 감소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좀 많은데 저는 전기차에 대한 편의성이 점점 증진될수록 전기차의 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전기차 구매력도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전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유럽에서는 전기차로 많이 지금 신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비중이 굉장히 크게 옮겨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내연기관차 거의 안 삽니다. 자, 그런데 아직 미국 시장에서는 유럽과 중국 시장에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 시장, 뭐 아시아 시장을 비롯해서 아직은 우리가 굉장히 큰 성장세를 아직은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충전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아파트에 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전기차 자동 충전 시대가 오게 되고 특히나 이 무선 충전이 상용화가 되는 시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코드를 꽂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딱 갖다만 주차만 딱 해놓으면 알아서 충전이 되는 시스템이 완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쓰죠.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서 유선으로 이제 뭐 충전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차량에서도 지금 무선 충전 많이 쓰시죠. 저도 최근에 이제 제품 하나를 구매했는데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무선 충전 시대가 열리게 되면 더 확고한 전기차의 시대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거 기술력이 아직 딸린 거 아닙니까? 아직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대차에서도 제네시스에 대해서 전기차 무선 충전 상용화 기술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 상용화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입장이고, 이것 역시 어떻게 돼요? 인프라가 많이 깔려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봤을 땐 한 2, 3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5년에서 26년 정도가 되게 되면 무선 충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과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이 거의 파산하는 지금 경우까지 지금 치닫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큰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반면에 아직 LNF는 공매도 세력들이 꽤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어요. 자, 공매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 정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만 36만원 주가가 도달하게 되면, 즉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죠?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매도 쳤었던 물량들을 쇼커버하거나 쇼스퀴즈 물량이 억지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에서 본인들이 톡톡히 당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막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대로 이제 본인들이 커버하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주가가 펌핑,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36만 원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무지막지하게 쇼커버, 쇼스퀴즈가 들어온다라는 사실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NF를 투자하시는 분들, 주주님들이 좀 계시다면 주변 잡음에 흔들리지 말고 LNF 경영진의 언급을 신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이 있고, 그리고 또 좀 어느 정도 또 영향력 있는 어떤 분의 또 언급에 따라서 LNF가 굉장히 기술력이 없는 그런 기업으로 보실 때도 있는데, 자,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분의 언급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더 사실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은 양반 아닙니까? 자, 근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예요? 어떻게? LNF와 직접적으로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 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자, 만약에 기술력이 없는 업체라면 LNF와 과연 체결을 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NF의 경영진의 언급과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신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주가가 슈팅 나오게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거는 모든 주주들이 다 바라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자, 레드우드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고, 정부에서 이제 불허하긴 했지만 만약에 51% 지분을 LNF가 가져가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국가에서도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당연히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당연히 해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두 번째,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LNF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추진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언급을 했을 텐데, 항상 IR이나 이런 것들 주담을 토대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부족했었던, 물론 양극재가 어쨌든 간에 공급량보다 이제 수요량이 더 많아지는 측면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그 시기에 좀 불안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평가 구간이라는 시장의 어떤 판단이 좀 있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만큼 확실한 매출처를 확보하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현대차와 조인트 벤처 설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건 전 이 두 가지다라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추가 자본 조달 때문에 유상증자 찍어낼 것이다 별의별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아니고,
교환 사채를 토대로 이미 자본 조달을 한번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인 자본 조달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사실 3사, 양극재 3사가 모두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LNF 개별적인 악재로서 보이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LNF에 대한 추가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커버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이 LNF 주주 혹은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